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디파이와 그것을 디파이를 이루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받아봤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벌써 10년이 넘었고 이더리움도 나온 되게 오래됐다는데 왜 내 삶에 바뀐 게 없냐? 뭘 바꾸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들으면 사실 2017년, 2018년 불장 때까지도 저희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똑같은 질문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암호화폐가 우리 삶을 바꾸고 있냐고요? 바로 디파이를 통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파이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기존 금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 금융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식들이 있죠. 일단은 원화를 기준을 친다면 원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예요. 달러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고요. 이런 식으로 보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있죠. 중앙은행이 있고요. 저희는 그 중앙은행과 정부를 믿고 그 돈이 요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교환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물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중앙화 시스템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삶을 지배해왔어요. 그렇지만 중앙화 시스템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보호자 같이 가면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통장이 없는 사람들이 25억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동남아를 놀러 가거나 이런 3세계 빈국들을 놀러 가면 거기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용이라는 게 없어요. 신용이 없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금융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런 빈국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구의 16%가 은행에 대한 액세스가 없고요. 유럽도 6% 정도 인구가 은행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다 이유가 서로 다르겠죠. 이유가 서로 다르겠지만 이 전통 금융이 이런 인구들을 어떻게 보면 케어하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몇백 년 동안 이 은행 시스템이 발전해 온 과정에서도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를 아직까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스마트폰은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 인구를 잠식해 왔어요. 그래서 현재 인터넷 액세스가 있는 인구는 은행 계좌가 있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재밌게도 동남아를 대부분 분들은 많이 가시니까 한국에서는 동남아를 가시더라도 그 친구들이 은행 계좌는 없더라도 선불 폰으로 그 유심칩을 사가지고 스마트폰 액세스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통계를 이따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동남아에는 은행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인구의 비중보다 암호화폐를 조금이라도 들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통계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파이가 어떻게 우리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어떻게 미래에 더 바꿀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통금융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있다?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 은행도 있고 그게 보험사도 있을 거고 증권사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껴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디파이는 이런 전통 금융과 다르게 보증하는 사람이 없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신뢰도를 만드는 제도다. 인터넷 액세스만 가능하면 디파이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고요. 요 차이를 이해하시면 디파이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피어 투 피어로 돈을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은행으로 치면 한 계좌에서 한 계좌로 돈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 없이도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이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기능은 여기까지였어요. 돈을 안전하게, 내가 철수한테 돈을 안전하게 보낼 수는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여기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들여와서
계약서를 같이 보낼 수 있게 됐고, 계약서를 보냄으로써 금융 시스템 전체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디파이는 뭐가 다른 거냐? 기본적으로 전통 금융에서는 중개자가 있습니다. 전통 금융기관이 있고요. 핀테크에서도 핀테크 업체라고 하면 뭐 토스라든가 이런 곳을 핀테크라고 한국의 대표적인 핀테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디파이에서는 이런 중개자가 없죠. 그리고 반대로 디파이에서는 지역적 한계가 없어요. 이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2018, 2017년도에 열광했던 것 중 하나가 ICO입니다. 누구든지 이더리움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많은 프로젝트들, 대다수 프로젝트들이 망하고 스캠 프로젝트가 많았고 뭐 그런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그게 전통 금융에서 일어날 수 있었냐? 한국 서울에 사는 모모 씨가 저기 이집트에서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이 이집트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물론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지인이 이집트에 있어서 여기가 유망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투자 과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은행에 가가지고 해외 송금을 하고 투자 신청을 하고, 거기서 외환 반출이죠. 외환 반출에 대한 경위서 쓰고, 이런 모든 과정을 암호화폐를 통하면 필요가 없는 거죠. 지역적 한계가 암호화폐는 원래 없었다. 뭐 이집트라고 하니까 사실 되게 스캐미해 보이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음 세대 페이스북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당신은 투자하기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지역적 한계가 거의 없다. 그리고 화폐의 발행도 프로토콜에 의해서 디파이는 정해집니다. 처음에 코드에 짜진 것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 전통 금융 같은 경우는 국가나 중앙은행 같이 그거를 관리하고 돈을 얼만큼 찍어낼 건지, 얼만큼 돈을 줄일 건지, 그거를 관리한 기관이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디파이가 실제 어떻게 우리 세상을 바꾸고 있냐? 여기에서 가장 크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저는 언뱅크, 그러니까 은행에 접근 권한이 없는 인구를 확실히 줄여주고 있다가 디파이가 현재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 이 은행에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면 여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스트 아시아, 사우스 이스트, 동남아죠. 59%, 그 다음에 남부 아시아 58%의 성인, 이건 성인 기준이에요. 성인 기준 59%, 성인 기준 58%가 은행 접근 권한이 없다. 은행 계좌가 없다. 중동에 67%가 없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0%가 없다. 센트럴 아시아,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49%가 은행 접속 권한이 없다. 라틴 아메리카 65%가 은행 접근 권한이 없다. 총 얼마? 24억 5천 몇 명의 유저가, 전 세계 절반 인구는 은행에 접근 권한이 없다라는 게 이 리포트입니다. 자, 근데 은행에 접근 권한만 올리더라도 신흥국가의 GDP의 14%, 케냐 같은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30%까지 GDP를 올릴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거를 전제로 깔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는 게 왜 어렵냐? 기본적으로 신용이 없어서 그래요. 거래 기록이 없어요. 거래 기록이 없으니까 계좌를 못 만들고, 계좌가 없으니까 거래 기록을 못 만든다는 거잖아. 되게 웃긴 건데,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도심에서 벗어나 있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여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 이런 사람들이 또 해외 가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좌가 없기 때문에 은행의 송금 서비스만 사용해야 돼요.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내고 본국에다가 돈을 또 보내줘야 됩니다. 이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희생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디파이를 통하면, 혹은 암호화폐를 통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은행이 원래 주는 서비스들, 예금 이자, 대출 이자, 금융상품,
이런 전부, 이런 서비스를 똑같은 수준까지는 현재는 아니지만 상당히 비슷한 수준,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보다도 월등한 좋은 조건인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 권한을 디파이는 사람들한테 현재 주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디파이가 그걸 줄 수 있느냐? 이건 또 재밌는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은행 계좌가 있는 성인들의 비율입니다. 나라별이에요. 뭐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곳들이 은행 계좌는 굉장히 적지만 휴대폰 연결이 돼 있는 인구의 숫자는 굉장히 높아요. 100%가 넘는 이유는 2개 이상의 핸드폰을 갖고 있는 인구가 많다는 거죠. 인터넷 사용자도 연결이 높고요. 소셜미디어는 뭐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근데 뭐가 중요하다? 핸드폰이 있고 인터넷 연결이 있는 사용자는 디파이에는 연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인구는 은행 계좌가 있는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고 어떤 식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냐고요? 그거는 당연히 한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런 빈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거를 현금으로 해결하고요. 정부가 내는 세금, 인터넷 사용료 전부 다 선불로 혹은 현금으로, 캐시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 사회 시스템에 엄청난 낭비를 일으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뭐다? 디파이다. 자, 여기서 다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포트를 좀 정리를 한 건데 이제 KPMG에서 2019년에 낸 리포트랑 그 다음에 테마섹 베인앤컴퍼니에서 냈던 2019년 리포트를 합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베트남, 마닐라, 필리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 거고요. 보면 이제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기준 자료랑 KPMG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언뱅크 돼 있는 인구가 언뱅크가 아니죠. 뱅킹 액세스에 있는 인구가 얼마다? 27%. 근데 인터넷 액세스는 몇 프로다? 63%. 근데 정말 재밌게 암호화폐를 조금이라도 뭐 에어드랍 받았든 뭐 구매를 했든 간에 암호화폐를 조금이라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몇 프로다? 30%다. 동남아에서 물론 이건 같은 자료는 아니에요. 같은 자료는 아니어서 정확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은행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비중이 높을 수도 있다. 혹은 거의 비슷하다. 벌써 은행은 수백 년 동안 있었고 암호화폐는 이제 나온 지 한 십몇 년 됐는데 이미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더라. 그리고 암호화폐를 알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인구의 80%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켓 포텐셜, 이 동남아의 마켓 포텐셜이 2025년 기준으로 4년 뒤죠. 2025년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자산이 얼마가 될 거다? 50빌리언 달러. 50빌리언 달러입니다. 50빌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50조. 한국 돈 한 60조 정도 되겠죠. 60조. 그리고 이 암호화폐 랜딩, 암호화폐를 가지고 뭐 암호화폐보다는 이 전자 랜딩,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대출 규모가 110조 정도 될 거다. 결국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빈국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나라들에서 아직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인터넷 연결은 다들 되는데 은행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은행이 없는 거를 디파이가 현재 진행형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에 가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런 은행 전송에도 디파이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디파이가 현재 세상을 바꾸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중 몇 가지를 제가 들고 와 봤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왜 암호화폐가 아니고 암호화폐가 네 삶에 있어서 뭘 바꾸고 있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은행에 접근 권한이 없는데 그 접근 권한을 암호화폐가, 디파이가 만들어내고 있고 이 암호화폐, 이 디파이가 현재
가장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다. 그래서 나는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디파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빠이.